속보가 하나 떴어요. 뭔가요?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고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참 주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중국 네. 상무부가 10월 14일부터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즉시 발효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속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런 조치가 대미 협력 기업에 대한 제재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야, 우리 8.15 무서워졌는데요. 사전에 주지도 않은 질문을 바로 특보 나왔다고 던지고. 네, 자, 네, 네. 예,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 예견이 됐었나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MRO라고 하죠. 미국의 네.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 보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득했고,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하나오션 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기 위해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적성국의 군비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중국 기업이나 중국 개인이나 중국의 금융기관이 일조하게끔 놔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적행위네요.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MRO를 득하고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건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저도 오면서 대기실 바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제재인지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5개의 기업들, 한화 계열사 중에서 네. 특히 USA, 즉 미국에 투자했던 홀딩스나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과 그리고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회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금융, 그다음에 투자 아니면 원자재 공급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게 가장 큰 조치였습니다. 네. 네. 야,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 한미 방산 동맹의 확장을 견제하는 그런 제재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확산이 이제 견제가 되고 실제 억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중국도 내부에서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럼 이번 조치는 아무 실효성 없이 그냥 에이펙 행사 앞두고 또 강력한 메시지 하나 던지는 제스처일 뿐이야.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들과 달리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재건하고 거기에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선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원자재라든가 중국산 인프라를 일부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 조선업에 다시 메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그 기간을 뒤로 미루는 정도의 어떤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완전히 동맹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시간만 그렇죠. 좀 버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갑자기 이 값싼 원자재라든가 인프라를 이제 중국 걸 안 쓰고 어디서 조달해야 될지 미국도 낭망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때문에 사실 지금 건조하기로 계획됐던 것들 중에 일부는 아마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현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군비 차원에서 특히 해군력을 다시 보강해야 될 상황인데 무작정 이 밸류체인이 다시 미국 내에서 구축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은 한국 조선소에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필리조선소는 밸류체인 새로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자 이렇게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내린 조치는 요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리조선소 중심의 생산, 납기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참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금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 중에 지금 중국산 부품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냐 이걸 다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뭐 사실 다 공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것들 중에선 단 한 건도 중국 없이 온전히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야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데 제조 부분이 거의 이제 유실된 전무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 가격대에 가성비를 갖춘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몇 개월은 아니고요. 1, 2년 이상의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제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네.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험, 아. 금융, 뭐 수출입 보증 이런 것까지 확대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선박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박 보험을 우리가 갱신할 때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뭐가 중요한 요소냐면 이 보험회사도 간단하거든요. 이 배 망가졌을 때 보험 처리로 커버해주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그 배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다. 아 그러면 이거 갈아 낄 때도 배라는 건 우리가 표준화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선주들이 저 배 만들 때요 선박은 어떻게 구성해 주시고 열선은 깔아 주시고 선실은 어떻게 주세요 이거 다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각각 맞춤형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요율도 다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이 배는 원자재나 부품들 상당 부분이 중국산 썼네. 아 그러면 그 유지보수할 때도 비용이 얼마 안 들겠구만 해서 보험료를 깎아줬는데 이제는 중국산을 못 쓰게 됐다? 이제 중국 부품을 갖다 못 쓰게 됐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싸게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배를 건조하다 보면 그런 배를 건조하는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배 선박의 가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비용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금융 비용들이 더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역시 큰 문제는 금융 쪽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일까? 앞으로 이제 한국 조선 부품 기업에 대해서도 뭐 비관세 장벽, 통관 지연, 공급망 교란 이런 형태의 또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새로운 제재들까지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던졌다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렇죠. 교섭력 차원에서는 큰 카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중국도 동시에 이런 어떻게 무게감 있는 어떤 카드들을 다 던질 수는 없어요.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내부의 내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에도 당연히 밸류체인이라는 게 한쪽에 막히면 전후방이 다 악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도 피해보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다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던졌을 때 중국의 조선업에서도 일부 직접적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배나 한국 배나 무조건 이 회사의 물건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바로 HD 현대마린 엔진의 엔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엔진은 전 세계에서 규모감 있는 선박들에겐 대부분 무조건 이 회사의 엔진을 사다가 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조업이 중단될 정도로 큰 파장의 어떤 카드를 던졌다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보복 나가야죠.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엔진 못 들이죠 라고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부도 어떻게 보면 이번엔 잼만 날리고 본인들도 시간을 벌면서 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땐 대응책이 뭐야 대안이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후속을 이제 또 던질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국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영미권과 네.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 생태계가 분리돼가는 서막들 중에 이제 조선업도 시작됐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조선소들이 이제는 미국 나토 블록 중심으로 그쪽에 붙을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귀결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그 건조 능력이 네.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제로입니다. 진짜 네. 제로예요. 그리고 나토도 사실 해군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항공모함 프랑스도 가지고 있고 뭐 영국도 가지고 있다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국가들이.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언제까지 조선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런 다시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조선업을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이사님이 저보다 투자에 대해서 고수니까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요 어느 나라에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들의 랭킹 1등부터 10등을 다 서열로 세워보면 그 회사들은 무조건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독과점 기업입니다. 네. 그 그러네요. 나라 안에서 독과점이든 전 세계에서 독과점이든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치고 올라가는 건데 네. 조선이 과잉 경쟁하고 치킨 게임까지 들어갔던 세상 끝나가는 것 같고요. 시장을 확실히 양분해서 이쪽 시장은 누가 먹고 저쪽 시장은 누가 먹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미권의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방산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서방 편입 선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업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최첨단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최첨단이라는 게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별도의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특수함선으로 해당될 수 있는 군함입니다. 군함. 예, 이제 다시 전 세계가 준 전시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방비도 많이 늘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 사항들의 스펙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국방백서에는 2025년까지 경항공모함 진수하겠다라고 계획은 있었었는데 네. 사실 미뤄졌습니다. 독도함이 경항공모함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더 커야죠. 더 커야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의 항공모함 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조 능력, 그 다음에 핵항공,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마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과 기술 공유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미국과 열려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딜을 성사시켜서 전 세계적인 그래도 뭔가 이런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나라로 평가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네. 일본이 이 적어도 특수 군함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더 바짝 붙어서 뒤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요즘 많이 전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게 이런 부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특수선, 특히 방산과 관련된 특수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